네, 안녕하십니까. 업스테이지에서 사업 쪽 전략하고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권순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하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사실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두 가지에서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제가 제가 감히 발표해도 되는 주제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럼 과연 그 주제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전달드림에 있어서 어떤 거를 좀 최대한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한국 AI 스타트업의 경쟁력과 앞으로의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 담론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어쨌든 생태계가 초기인 이 사업에서 열심히 지금 저희가 나름 한 영역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 여기를 바라보고 있고 왜 그렇게 스타트업으로서 거기를 접근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면 저희하고 유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시고 계신 분들도 이게 우리가 가는 때 참조가 되겠다, 플러스 저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스타트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AI라는 이제 단어가 정의가 너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요 발표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라는 거는 사실 사람이 하는 어떤 일을 대체해도 다 AI라고 불러도 됩니다. 광범위한 정의에서. 하지만 이 발표에서는 어쨌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딥러닝 이후, 그리고 생성형 AI 쪽, 특히 생성형 AI에서도 생태계가 그래도 가장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 비즈니스적인 밸류도 이제 창출을 시작을 한 GPT 언어 모델 쪽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성형 이제 AI, 그러니까 LMM 사업을 하고 왜 스타트업이 거기를 집중을 했냐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왜 그러면 저희는 이 언어 모델 생성형 AI 시대에 이제 열광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멀티태스킹 능력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 두 번째는 고객하고 인터페이스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특히 대화형. 세 번째는 특정 영역에서는 사람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 이 세 가지가 사실 주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멀티태스킹 능력이 왜 중요하냐는 AI가 고질적으로 고민하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제가 리프레이징을 좀 하면, AI는 과거부터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장성이고 두 번째는 투자 대비 수익률입니다. 2010년 이후에 3차 이제 AI 이제 붐이 일어나기 전에 1, 2차도 결국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겨울이 한번 왔었고요. 그럼 2010년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3차 붐이 일어날 때 왜 이거에 집중을 했냐라고 보면, 이 확장성과 투자 대비 수익률을 풀기 위해서 투자 대비 가치가 높은 태스크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리고 하나의 모델이 조금 더 다양한 태스크를 커버하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두 가지 방법에서 해결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둘 다 해결을 되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작년 12월에 GPT 모먼트가 보여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GPT는 이론적으로 하나의 큰 모델이 다양한 태스크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실제 개발자분들이나 모델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기술적으로 많이 보시니까 그렇겠지만, 사용자 입장,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든 엔드 유저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이거를 접근이 가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성능입니다. 사실 GPT의 열광을 왜 했을까가 앞에 1, 2번 이유도 있지만 저는 세 번째가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GPT-3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약간 장난감 같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챗GPT가 나왔을 때 특정 영역들, 모든 태스크들은 아니지만 몇 가지 태스크에서는 거의 사람만큼 하는데를 보여주니까 이게 진짜로
AI 시대가 다가왔구나. 앞에 확장성과 투자 대비 수익률의 한계를 넘어가면서에 대한 거를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도 이제 워낙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제 슬슬 피곤할 정도인데, 하지만 막상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픈 소스든 폐쇄형 소스든 사실 이 생태계가 앞에 같은 가능성을 보고 확장을 시작한 지는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하지만 앞에 같은 이유로 엄청나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뒤에 후발주자든 아니면 스타트업들이든 활용할 수 있는 자산들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술적 가능성도 보여주게 열렸고, 시장이라든지 활용 가능한 자산들도 늘어서 이거는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적으로 많이 갖춰졌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제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도입한다라고 보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보면, 크게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세분화되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크게는 이제 4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하드웨어가 있어야죠. 뭐 이제 GPU, 흔히 얘기하는 GPU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GPU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서빙하고 개발하는 환경, 이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제공하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 같은 회사죠. 알고리즘, 모델, 어떻게 보면 기술단에서 테크 프로바이더링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있고 나서 이런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고객 아니면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4가지들이 다 조합이 되어야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돈을 지불하고 쓸만한 가치의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환경입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환경이냐라고 보면 너무나도 그 높은 가능성 때문에 4가지가 동시 병행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른 기술들을 보면 이 요소들이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확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성숙된 다음에 맨 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 클라우드 회사들이 그 엔비디아 뭐 주가도 엄청 많이 오르고 했지만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프라 환경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투자들이 엄청 동반되고 몇 년이 지나고 이게 잘 갖춰졌을 때 그 다음에 이 인프라를 활용하는 이제 플랫폼들이 생기고 그 플랫폼 위에 올릴 기술들이 생기고 서비스들이 생기고 이런 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지금 여기는 4개가 동시에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급변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혼돈스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이 집중할 수 있고 비어있는 영역들이나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리 빅테크여도 동시에 다 커버를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럼 아까 같은 4개 요소가 서비스로 활용이 된다라고 볼 때 어떤 식으로 구성 조합이 될 것이냐를 보면 제가 한 2-3개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유형들이 이제 한 3가지 정도, 그러니까 2가지 정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는 조금 더 세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LMM, 이 생성형 AI 자체가 이제 서비스로서 작동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흔히 요즘 이제 언어 모델 쪽에서는 LAAS, LMM as a Service라고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LMM이 이제 멀티태스크를 커버를 할 수 있고 챗 환경을 이제 바로 제공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LMM 자체로서 서비스에 바로 붙이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에스컵이라고 카카오의 이제 채널 하나를 개설해서 이제 일반 대중분들이 편하게 LMM 한번 써보실 수 있게 해놨는데요.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입니다. 어떤 특정 모델 LMM 하나가 바로 엔드 고객하고 접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명령이 들어가고 바로 이제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사실 저런 앞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수인 것 같고,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LMM이 어떻게 보면 지적 처리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 서비스의 그 결과값을 내는 브레인, 이제 뇌의 역할을 뒷단에서 해주고 앞에는 어떻게 보면 UX, UI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다 따로 깔린 다음에 엔드 유저한테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LMM은 이제 API로서 뒷단에서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을 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 이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께서 그 API를 가져다 그 결과값을 가져다가 가공을 하든 어느 특정 화면에 띄우든을 해서 최종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서비스를 내가 어떻게 기획하고 유저한테 어떻게 제공해 주냐에 좀 더 집중을 하시게 되고요. LMM을 이제 제공해 주는 사람들은 사실 모델이 거기에 어떻게 맞게 작용을 하냐를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LMM을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 같은 테크 프로바이더도 동일하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LMM이 잘하는 영역하고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잘하는 영역을 내가 어떻게 가져다 쓸까? 근데 그 가져다 쓸 때 어떤 명령어를 얘한테 던져야지 잘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스타트업들이 사실 여기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저 잘하는 영역에 잘하는 명령어를 던지는 게 되게 니치하고 서비스에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어떤 서비스가 됐든 어떤 명령어를 주든 결국 거기에 좀 더 니치하게 집중할 수 있는 영역에서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 스타트업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에 대한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저렇게 그 서비스를 하게 되면 사실 앞에 말한 4가지 요소 외에도 뒷단에 다양한 요소들이 붙어야 됩니다. 사실 LMM이 아까 같이 그럼 잘 작동을 하고 잘 좋은 결과값을 내준다라고 할 때 LMM하고 그러면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되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를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LMM이 가진 한계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 그러니까 LMM이라고 제가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모든 AI가 전 공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환각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결국 그럼 그 환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 LMM한테 붙여주는 영역 해서 DB, 기존에 쓰던 RDB, 뭐 요즘 많이 화두로 나오는 벡터 DB 이런 거하고 연결시키는 과정들도 당연히 필요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거 연결을 어떻게 할래? 라고 할 때 기존에 이제 검색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활용했던 리트리버 같은 거를 같이 활용하는 경우들도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LMM이 또 못하는 게 실시간성을 경쟁력 있게, 가격 경쟁력 있게 확보하는 게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비스라든지 기업분들이 사실 이런 거를 쓸 때는 정보가 업데이트 주기가 되게 빠르실 거예요. 근데 그 업데이트 주기가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모델을 재학습을 시킴으로써 그 정보를 업데이트한다고 보면 그 학습 비용에 대한 감당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B 같은 거에 이제 붙여가지고 연결을 해놓고 모델은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를 해석하는 용도로 또 많이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LMM, 제가 예시로 LMM을 붙여놨는데 그럼 LMM은 자연어 태스크를 잘하는 건 맞는데 그럼 자연어 태스크가 아닌 거를 내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 LMM 외의 API들, 다른 모델들을 같이 붙여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의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AI 모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도 있어야 되고 좋은 언어 모델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언어 모델의 장단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DB 아니면 다른 API들하고 연결해서 조율하는 과정들이 다 필요를 합니다. 결국에 생태계라는 게 지금 AI 생태계, 생성형 AI라고 단순하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되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곳에서 사실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자체 내에서도 분화가 됩니다. 요 앞에 제가 LMM이라고 이렇게 크게 적어놨는데 뒷단에 이제 저희 회사가 집중하는 영역이나 이제 스몰 스케일 LMM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LMM을 하나만 쓰시지 대부분 안 하세요. 멀티태스크를 잘 처리하기는 하지만 특정 태스크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특정 도메인의 지식을 좀 더 잘 처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스케일 LMM들이 잘하는 영역이 있고 큰 모델들이 잘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걔네들의 조합을 내가 어떻게 경쟁력 있게 서비스가 잘 나가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LMM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지금 마켓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은 존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년에 자비스 같은 게 나와서 저런 LMM 여러 개 쓸 필요 없이 모든 태스크를 다 해버리는 AGI가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물론 그러면 저런 그림이 아니겠죠. 그냥 특정 모델에서 서비스로 끝나버리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해서 지금 기업분들하고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실제 수행을 할 때 있어서는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챗 인터페이스, 근데 저거는 뭐 챗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정 인터페이스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매니저라고 아까 말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기능들을 조율하는 형태의 레이어를 하나를 놓고 그 아래에는 다양한 LMM, 다양한 모듈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저기에서 갑자기 나온 이제 용어가 다이얼로그 매니저인데요. 저 다이얼로그 매니저는 뭐를 하는 역할이냐 하면 여러 가지 태스크나 여러 가지 리소스가 저 아랫단에 붙어 있다 보니까 저것들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채팅 기반으로 보낼 거냐, 어떤 태스크로 보낼 거냐, 어떻게 개인화를 시켜줄 거냐라는 걸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저 영역이 아마 앞으로 이제 AI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밑에 언어 모델 쪽에 테크 프로바이딩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회사기는 하지만 저 다이얼로그 매니저는 같이 연동이 잘 되게 저 레이어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같이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LMM 영역에서 스몰 스케일 LMM들이 이제 필요해지게 됩니다. 큰 모델들로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건 가격 경쟁력이 결국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스몰 스케일 LMM들이 같이 나오면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양한 태스크들, 다양한 모델이 합쳐져서 뭐 AGI라고 제가 조금 더 쓰기는 했지만 사실 AGI라기보단 특정 서비스를 다 커버하는 영역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이 생태계에서 각각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나오고 스타트업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저희 회사가 집중한 거는 스몰 스케일 LMM입니다. 큰 모델은 일단 비용적으로 비싸고 내가 원하는 목적 성능만을 집중한 이제 모델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씀에 있어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체 IDC나 자체 클라우드에 올리기에는 부담이 돼서 프라이버시 이슈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스몰 스케일 LMM에 집중을 했습니다. 회사 자랑만 하려고 사실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앞단에 저렇게 생태계가 분화된다고 볼 때 그럼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플레이를 할까에 대한 예시로 저희가 어떻게 플레이할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렇게 아까 말했던 영역 생태계 중에 작은 언어 영역에 집중을 했고 실제로 성능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빅테크들도 모델 다 하는데 너희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충분히 특정 영역에만 집중을 하면 글로벌하게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실제로 이런 성과들을 낼 수 있다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앞에 말했듯이 특정 목적 성능에서 되게 높은 빅테크들의 모델 넘게 성능을 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가격이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저번 달 기준이라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을 수는 있는데 아팔 같은 목적 성능을 내면서 어쨌든 비용적으로도 한 5배 정도의 이제 효율성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빅테크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더 집중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고객들은 어쨌든 그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가격을 내고 싶은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잘 선택을 했을 때 뭐가 중요할까? 특히 AI 사업에서 라고 하면 스타트업은 저희가 볼 땐 3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인프라가 사실 이거는 비용적인 거죠. 사실 펀딩이나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인력입니다. AI가 역설적이게도 딥테크인데도 되게 도제식이에요. 아직 골든룰이 없이 모든 영역에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사업적으로도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입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하고 사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일하는 문화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스타트업들한테 기회라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문화하고 달리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도전을 해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AI에서 스타트업들이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예측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전하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맞는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영역이 이제 맞는 방향, 그리고 한국계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